35년. 그게 내가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시간이었다. 새벽 4시 30분이면 눈이 떠졌고 하루 종일 같은 노선을 돌다 집에 오면 밤 9시. 손님들의 얼굴도 정류장 이름도 신호등 타이밍까지 전부 몸에 박혀 있었다. 그렇게 살았다. 성실하게 묵묵히.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다. 암이었다. 투병하는 3년 내내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쳤고 결국 그 사람은 미안해, 여보.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아들 민석이는 그때부터 변한 것 같았다. 원래 말수 적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엄마 없는 집이 싫었는지 대학 졸업 후엔 자취방을 얻어나갔다. 아버지, 저 바빠요.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었고 통화는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건설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으니까.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안전관리 쪽 일을 맡았다니 그나마 안심이 됐다. 퇴직 후 1년 나는 매일 공원만 돌았다. 할 일이 없었으니까. 35년간 매일 움직이던 몸이 갑자기 멈추니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다. 외로웠냐고? 글쎄. 외로움이 뭔지도 모를 만큼 익숙해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툭 떨어뜨리고 급히 사라지는 게 보였다. 저기요. 돌아보니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공원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 또박또박 적혀있는 글씨. 오창수님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게 뭐지? 누가 날 찾아서 이걸 남긴 거지?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안에는 A사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복사본처럼 보이는 서류들,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 그런데 그 첫 줄에서 숨이 막혔다. 진술서 오민석 피의자. 민석이 이름이었다. 피의자? 아들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가?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다. 산업안전사고. 현장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 부상자 2명. 원인 분석 안전관리자 오민석의 관리 소홀 및 지시 미이행. 뭐라고? 민석이가 사고를 냈다고? 아니, 민석이 책임이라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다음 장에는 회사 내부 보고서 같은 게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문장 중간중간에 수정 흔적이 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꾼 것처럼 보였다. 현장 소장 지시 누락 안전관리자 확인 누락. 장비 점검 미비 안전관리자 점검 소홀. 모든 화살표가 민석이를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 메모. 아드님은 억울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너무 무거웠다.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민석아, 너 혼자 이걸 견디고 있었구나. 왜 아빠한테 말 안 했니? 왜 혼자 삼키고 있었어? 그날 나는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하늘을 보다가 서류를 보다가 또 하늘을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겠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 오창수인데요. 아까 공원에서. 아, 아버님. 목소리가 급하게 낮아졌다. 주변을 경계하는 것 같았다.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연락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정은이라고 합니다. 민석 씨랑 같은 현장에서 일했어요. 정은이라는 여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만나서. 지금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난달 19일 민석이가 담당하던 신축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3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추락했고, 1명은 중상, 1명은 다행히 경상으로 끝났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고 당일 현장 소장 김태호는 민석에게 안전 펜스 설치를 지시하지 않았다. 예산 문제로 이틀 뒤에나 설치하기로 했다는 게 정은의 증언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위험하다며 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김태호는 괜찮으니까 그냥 진행해. 라고 무시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다. 민석 씨는 그날 아침에도 2번이나 안전점검 요청서를 올렸어요. 근데 김태훈 소장이 전부 반려시켰어요. 서명도 안 하고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사고 나고 나서 회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석 씨가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고 했어요. 서류도 조작했어요. 민석 씨 서명을 위조해서 안전 확인 완료라고 써놨더라고요. 핏줄이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럼 증거는 있습니까? 그 서류 조작한 거. 있어요. 제가 몰래 찍어뒀어요. 원본이랑 수정본 둘 다요. 그럼 그걸 경찰에. 그게 안 돼요, 아버님. 정은의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졌다. 저 이미 회사한테 걸렸어요. 사진 찍은 거. 며칠 전 정은은 인사팀장한테 불려갔다. 계약직이라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번엔 갱신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업무 태도 불량. 태도가 뭐가 불량해요? 전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잘렸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사팀장이 정은에게 말했다. 정은 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 바닥 좁아 한번 찍히면 어디 가서도 못 써. 협박이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민석 씨도 똑같이 당했어요. 회사에서 합의금 준다고 했대요. 3천만 원. 그 돈 받고 책임 인정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형사처벌은 안 받게 해준다고요. 3천만 원이요? 네. 근데 그거 받으면 민석 씨 인생 끝나요. 경력의 중대재해 책임자로 남는 거잖아요. 다시는 이 일 못해요. 가슴이 답답했다. 민석이가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아들은 지금 구석에 몰려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돈을 받고 인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업계에서 매장당하든지. 정은 씨, 그럼 왜 나한테 이걸 알려준 겁니까? 정은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대답했다. 민석 씨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날도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데 인부들 먼저 대피시키려고 현장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짓밟히는 게 너무 억울해서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전 이미 잘렸어요. 잃을 게 없어요. 근데 민석 씨는 아직 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석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일단 더 알아봐야 하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석이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처참했다. 눈밑은 까맣게 그을렸고 뺨은 푹 꺼져 있었다.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아버지. 왔니? 민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평소 같으면 말을 먼저 걸었을 텐데 오늘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서류 봉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으니까. 민석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굳어졌다. 그게 뭐예요? 너 얘기 같던데.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어떻게? 누가 줬다 공원에서. 민석은 고개를 떨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뭐?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끝나?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돈 받고 입 다무는 거냐? 민석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도, 회사가 너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서류 조작했다는 것도.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요. 회사가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냐?
포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민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는 몰라요.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한 번 찍히면 다시는 일 못해요. 전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괜히 싸우다가 업계에서 매장당하면 그게 진짜 끝이에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게요. 아버지는 신경 끄세요. 그리고 민석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내 아들이 지금 부당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먼저 나가버렸다. 아침도 안 먹고 인사도 없이 그냥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은이 보내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어젯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특히 한 부분. 안전관리자 오민석 당일 안전점검 완료 확인 서명. 이게 위조된 서명이라고 했다. 민석이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였다. 그럼 누가 썼을까? 김태훈? 회사 누군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어떻게 하셨어요? 민석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그냥 넘어가겠답니다. 정은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민석 씨 성격상. 정은 씨, 저 사고 현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네. 현장이요? 네, 직접 보고 싶어서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지금은 공사 중단된 상태예요. 경찰 조사 끝날 때까지.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직 출입증은 있어요. 회수 안 당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1시간 뒤 나는 정은과 함께 현장 앞에 서 있었다. 5층짜리 건물 골조가 반쯤 올라간 상태였다. 주변에는 노란 안전 펜스와 출입금지 표지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정은이 출입증을 찍고 문을 열었다. 이쪽이에요. 우리는 3층까지 올라갔다. 계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임시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 바닥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가 대충 닦은 것 같았지만 시멘트 바닥에 스며든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여기에요. 여기서 두 분이 떨어지셨어요. 정은이 난간 쪽을 가리켰다. 난간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그냥 철근 몇 개가 대충 박혀 있을 뿐이었다. 안전 펜스는요? 없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켰단 말입니까? 네, 김태훈 소장이 괜찮다고 했어요. 인부들도 조심하면 된다고. 숨이 막혔다. 이게 말이 되나? 3층 높이에서 난간도 없이 작업을? 민석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하니까 작업 중단하자고 했어요. 최소한 안전망이라도 설치하고 하자고. 근데 김 소장이 안 들었어요. 정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오민석 너 왜 자꾸 일 늦춰? 안전망 설치는 내일 하면 돼. 오늘은 일단 진행해. 소장님, 그래도 위험합니다. 이 높이에서 난간도 없이. 아이고 걱정 마나. 인부들 다 베테랑이야. 조심하면 돼. 너 때문에 공사 지연되면 책임질 거야? 그래도는 무슨. 딱 오늘만 하고 내일 설치한다니까. 알았지? 대답 안 해? 너 요새 왜 이래?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석이 목소리가 얼마나 힘없었는지, 그 녀석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게 사고 당일 오전 8시 녹음이에요. 그리고 10시 반에 사고 났어요. 이 녹음은 경찰한테 제출했습니까? 못했어요. 왜요? 정은이 고개를 떨궜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협박했어요. 뭐라고요? 증거 제출하면 민석 씨만 더 불리해진다고요.
민석 씨가 소장 지시 무시하고 멋대로 작업 진행했다고 우길 거래요. 그럼 민석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녹음만 있으면 회사 변호사가 그랬대요. 녹음은 편집될 수 있고 정황상 민석 씨가 최종 확인자니까 책임은 민석 씨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정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무섭다고요. 괜히 나섰다가 민석 씨만 더 피해보면 어쩌라고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작업복 입은 남자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정은이 내 팔을 잡았다. 현장 관리인이에요. 빨리 나가야 돼요. 우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관리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장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다. 숨이 찼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정은이 물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민석이가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증거가 있어도 회사는 말을 바꿀 거고 변호사를 앞세워 민석이를 범인으로 만들 거였다. 그리고 민석이는 혼자였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싸울 힘도 없었다. 그냥 고개 숙이고 3천만 원 받고 사라지는 게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아들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정은 씨, 네. 그 녹음 파일 저한테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정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요? 뭐 하시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서요. 정은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조심하세요. 회사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파일이 도착했다. 나는 그걸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민석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석이는 늦게 들어왔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민석아, 네. 아빠가 도와줄게. 민석이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괜히 아버지까지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힘든 게 나는 더 힘들다. 민석이 말없이 나를 봤다. 아빠는 평생 참고 살았어.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넘어갔지. 근데 너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순 없다. 아버지, 이번엔 내가 싸울게.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쳤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나는 노동청을 찾아갔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민원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저산업 안전사고 관련해서 신고하려고요. 본인이 피해자세요? 아니요, 제 아들이. 그럼 본인이 직접 오셔야죠. 아들이 지금 회사한테 협박당하고 있어서. 그래도 본인이 직접 와야 해요. 대리 신고는 안 받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공무원의 목소리. 나는 가져간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명백한 서류 위조고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담당자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돌려줬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보호자 신고는 안 받아요. 하지만 그리고 이미 합의 진행 중인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합의 의사 밝혔으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 의향이 있다고 하고요. 허탈했다. 회사가 이미 수를 써놓은 거였다. 그럼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건 상관없습니까? 아버님, 저희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양측 합의 하에 종결되는 사안이라면 굳이. 합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목소리가 커졌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증거가 명확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회사 측 진술이랑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녹음 파일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지시한 거. 그걸 제출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안 됩니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이미 조사는 거의 끝난 상태라서요. 그리고 그 녹음이 정식으로 제출된 증거가 아니잖아요. 편집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편집 안 했습니다. 원본입니다. 그래도 절차상 다시 조사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담당자의 말투는 무성의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글쎄요, 한 달? 두 달? 한 달. 그 사이에 민석이는 회사 압박에 못 이겨 합의서에 도장 찍을지도 모른다. 노동청을 나오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늦어도 되나? 이렇게 답답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오창수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저는 대성건설 법무팀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석이 다니는 회사였다. 무슨 일입니까? 아드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화로는 좀.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묘하게 압박감이 느껴졌다. 내일 오전 어떠세요? 회사로 오시면 커피 한잔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눠보죠. 무슨 얘기를요? 민석 씨 일 말입니다. 아버님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정은이한테 들었나? 아니면 현장 관리인이 보고했나?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회사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직접 나를 부른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아드님 일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다. 좋은 뜻으로 부르는 건 아닐 것 같았다. 하지만 가봐야 했다.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민석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찾아갔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대성건설이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다. 1층 로비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이 나를 3층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 다른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배 나온 남자였다. 오창수 씨 되시죠? 앉으세요. 배 나온 남자가 손짓했다. 저는 대성건설 상무 박진우라고 합니다. 여긴 저희 법률 대리인 최 변호사님이시고요. 최 변호사라는 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받지 않았다. 박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드님 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긴요. 당신네가 내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잖습니까? 박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오해하십니다. 저희는 오해 아닙니다. 증거 다 봤어요. 서류 조작한 것도, 소장이 안전조치 거부한 것도.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오창수 씨, 진정하시고 차분히 얘기합시다. 증거라는 게 뭡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출처 불분명한 자료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법정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싸워봅시다. 박진우가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오창수 씨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우리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법정까지 갈 것 없잖아요. 왜요? 떳떳하지 않습니까? 떳떳하죠. 근데 법정 가면 다 손해 아닙니까? 아드님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박진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 원래 3천이었는데 올렸어요. 이 정도면 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해결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아드님도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테고 앞으로 재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기요? 경력의 중대재해 책임자 딱지 붙여놓고요?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오창수 씨, 현실을 보십시오. 이 사건 법정 가면 아드님이 집니다. 최 변호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최종 안전 확인자가 아드님이니까요. 서명도 있고요. 그 서명 위조된 거잖습니까? 입증하세요. 입증 못하면 법정에서 인정 안 됩니다. 최 변호사가 비웃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설령 입증한다 해도 회사가 배상 책임지면 그만입니다. 아드님 경력은 그대로 남아요. 중대재해 담당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자들은 처음부터 이길 자신이 있었다.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시스템도 자기네 편이었다. 5천만 원 받고 조용히 넘어가세요. 그게 아드님한테도 좋습니다.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면 법정에서 몇 년 싸우다가 지고 아드님 인생 완전히 망가지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받습니다. 네? 내 아들 억울하게 만든 것들한테 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창수 씨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 그리고 무서워서.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아버지, 회사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난리치고 갔다고. 미안하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아버지까지 피해보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회사가 아버지 고소한대요. 업무 방해로. 숨이 턱 막혔다. 뭐?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아팠다. 노동청도 소용없고 회사는 돈으로 입 막으려 하고 이제는 나까지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정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김태훈 소장이 저 찾아왔어요. 집 앞까지 왔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다물라고요. 녹음 파일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요. 그리고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가족까지 알아봤대요. 남동생이 어디 다니는지 부모님 사시는 곳까지. 뭐라고요? 무섭다고요, 아버님. 진짜 이 사람들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가 치밀었다. 약자를 짓밟고 협박하고 가족까지 건드리는 이자들.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노동청은 안 돼. 경찰도 증거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 그럼 어떡해? 새벽 4시 문득 생각이 났다. 언론. 회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돈? 법? 아니다. 이미지였다. 평판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보 언론사를 검색했다. 여러 개의 언론사 제보 창구가 나왔다. 지역 방송국, 신문사, 온라인 매체. 나는 그중 한 곳을 골랐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탐사 프로그램이었다. 시민의 목소리라는 코너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제보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중소건설사의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전가. 내용 현장 소장의 안전조치 거부로 발생한 사고를 안전관리자에게 떠넘기고 서류 위조. 합의금으로 입막음 시도 증거 자료 있음.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입력했다. 정은이 보내준 녹음 파일도 첨부했다. 현장 사진도 위조된 서류 사본도 전부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68세 아버지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전화가 왔다. 오창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CTV 시민의 목소리 제작팀 김수진 PD라고 합니다. 제보 주신 건 잘 받았습니다. 아, 네. 혹시 직접 만나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내용이 꽤 중요해 보여서요. 인터뷰요? 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요. 목소리 변조도 가능합니다. 이틀 후 나는 방송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김수진 PD와 작가 1명, 카메라 감독이 함께였다. 아버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는 공원에서 서류 봉투를 받은 날부터 정은을 만난 일 현장을 방문한 일 회사와의 면담까지 전부 얘기했다.
김수진 PD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녹음 파일이랑 서류는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언제쯤 방송 나갑니까? 일주일 정도 취재하고 빠르면 2주 안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PD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이거 방송 나가면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방송국을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버지, 방송국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방송 제보했다고. 당장 취소 안 하면 아버지랑 저 둘 다 고소한대요. 고소? 무슨 명목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뭐든 갖다 붙인대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제 인생을 더 망가뜨리세요? 민석아, 이건 너를 위한. 위한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꾸 일을 키우잖아요. 민석이 소리쳤다. 이제 회사에서 저 자르겠대요. 방송 나가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대요. 민석아, 그만하세요, 제발. 민석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걸까? 눈물이 났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정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아버님, 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서 합의금 주겠대요. 저한테 2천만 원 입 다물고 증언 안 하면. 정은 씨,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동생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도 있고. 미안해요. 아버님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민석이도 떠났고 정은도 돈 앞에 무릎 꿇었고 나 혼자만 남았다. 일주일 후 김수진 PD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리고 증인이던 한정은 씨가 증언 번복했어요? 네? 회사 측 입장을 따르겠다고? 녹음 파일도 편집된 거라고 주장하고요. 그럴 리가.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는 방송 내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워낙 강하게 나와서.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무너졌다. 민석이도 정은도 언론도 다 포기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평생 눈물 안 보이려고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내일 회사에서 최종 합의 서류 받으러 갑니다. 5천 받고 끝낼게요. 이제 그만하세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끝나는구나. 정말 끝나는 거구나.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약한 사람은 항상 지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오창수 씨 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민재 검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검찰? 회사가 정말 고소한 건가?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대성건설 산업재해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드리려고요. 네? 김민재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실 저희가 대성건설을 몇 달 전부터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으로요. 그런데 아버님이 언론사에 제보하신 자료가 저희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녹음 파일이요, 감정 결과, 편집 흔적이 없는 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조 부분도 필적 감정 들어갔는데 오민석 씨 서명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렸다.
그럼 우리 아들이 무죄라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 소장 김태훈과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가슴이 뛰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버님, 혹시 오늘 중으로 만나서 진술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드님이 내일 합의 서류에 서명한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개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저희 청사로 오시겠습니까? 아드님도 연락해서 함께 오시고요. 전화를 끊고 바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뒤 민석이 받았다. 아버지, 민석아, 검찰에서 연락 왔다. 오늘 10시에 같이 가자. 검찰이요? 회사가 고소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 편이야. 내가 무죄라는 증거를 찾았대. 뭐라고요? 합의 서류에 도장 찍지 마. 일단 검찰 가보자. 몇 시간 후 나와 민석은 서울중앙지검에 앉아 있었다. 김민재 검사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오민석 씨, 사고 당일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김태훈 소장이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강요했던 일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보고했지만 묵살당한 일 사고 후 회사가 서류를 조작한 일. 김민재 검사는 꼼꼼히 기록했다. 한정은 씨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증언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분은 회사랑 합의했습니다. 돈 받고 증언 번복했어요. 김민재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한정은 씨 합의 과정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회사 측이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정황이 있어요. 이것도 추가 기소 사유가 됩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저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한 달 후 검찰은 대성건설 대표와 상무 현장 소장 김태훈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외면하던 방송국들이 앞다퉈 취재를 요청했다. 김수진 PD도 다시 연락해왔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나와 민석은 함께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대성건설 건물이 비췄고 자막이 떴다. 중소건설사의 산업재해, 은폐 68세 아버지의 외로운 싸움. 내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이 나왔고 인터뷰 음성이 흘렀다. 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민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다. 방청석에는 매번 나와 민석이 앉아 있었다. 정은도 마지막 공판에 나타났다. 죄송해요, 민석 씨 아버님. 전 돈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정은은 증인석에 서서 진실을 증언했다. 회사가 어떻게 자신을 회유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전부 밝혔다. 판결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태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 현장 소장으로서 직접적인 안전조치 거부와 사고 책임이 가장 컸다. 피고인 박진우, 증거인멸 교사 및 증인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회사 상무로서 은폐를 지시하고 합의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죄였다. 피고인 이현우, 문서위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그리고 피해자 오민석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함께 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오창수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그냥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아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랑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말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으로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내가 즐겨 만들던 된장찌개였다. 민석아, 네, 아버지. 미안했다.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혼자 나섰던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민석이 밥그릇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돌볼게요. 같이 살아요. 괜찮다.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아니에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며칠 후 공원을 산책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정은이었다. 아버님, 정은 씨 어떻게? 이 근처 회사에 재취업했어요. 이번 사건 덕분에 오히려 업계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대요. 다행입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끝까지 포기 안 하셨으니까.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68년을 살았다. 대부분은 참고 삼키고 고개 숙이며 살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고개를 들고 싸우고 이겼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용기라는 걸 알았다. 공원을 걸으며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당했다. 여러분, 오늘 오창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의 평범한 아버지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홀로 싸웠던 이야기였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 그만하라고 했지만 정의를 위해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무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항상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립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오창수 씨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